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월 23일까지 입장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입장까지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의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해오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뭐 들으셨다시피 지금 두 명의 후보는 뭐 실소를 보이기도 했고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꿨어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약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약점이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할 때 뭐 하고 있었죠? 아니 본인의 당의 그 내조를 맡았던 김건희 여사도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쓴소리 한번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 하자? TV 토론하자? 이것도 좀 황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TV 토론 후에 끝나면 이분들의 TV 토론이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공적인 권한을 줄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예. 공적인 권한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마치 TV 토론 시켜서 공적인 권한을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통령은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뭐 미국처럼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있듯이 예. 뭐 부부까지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고 또 한 번 얘기 드리면 설란영 여사는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번에 갑자기 나오신 분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들끼리도 비방전을 하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인까지도 이 비방전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것이냐.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말 대잔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께서 뭐 김용태 위원장도 어떤 이유가 네, 있고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을 네. 테니까 그 네. 부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예. 김용태 위원장이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런 예.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설랑이 여사를 아마 끌어들임으로써 한번 균열을 한번 깊게 해보고 반전을 기해보자 이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만 외국의 사례도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영부인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영부인이 일단 공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법에 의한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 지위에 있는 건 분명하니까 아예 법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예.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배우자끼리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스윙 카드로서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더 큰 실책은 뭐냐면
이게 이준석 후보를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문수 후보도 이번 대선 토론의 승자는 MVP는 이제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상 이게 이준석 후보가 제외되는 토론을 제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표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윙 카드로서는 좋았는데 오히려 이게 단일화의 이슈를 놓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자극을 해가지고 예. 별로 실익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경으로 그때도 김혜경 여사께서 배우자 검증을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에 구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김혜경 여사께서도 영부인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 먼저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좋으니까 오히려 제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여사는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인 것이 선거 전략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워낙 격차가 큰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변수가 이른바 말실수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생방송 현장에 가서 토론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거든요. 굳이 위험 부담 요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부인들이 토론회를 한다? 이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준석 후보는 부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데이터로 누구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선거운동원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다른 분을 한 분 더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배우자 토론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대신 나가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배우자 검증을 김혜경 여사의 경우는 3년 동안 검증을 당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압수수색 당했고 김혜경 여사가 카드 쓴 것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몇백 군데를 압수수색 했는데 3년 동안 검증을 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예. 지금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배우자 검증하자라고 윤석열 정부 3년처럼 수사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헛발질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게 후보들이 반대를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없죠. 겁니다. 김혜경 여사는 조금 비공개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설란영 여사는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출연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직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산하단체의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를 한다던가 거기에 다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다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화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던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김혜경 여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미스 가락시장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된 게 저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여사가 이 부분에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줬다. 이런 게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내조 이런 게 좀 전통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설란영 여사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보다 적극적인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제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거나 후보가 조금 뭐랄까 이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이제 왜냐하면 후보 주변에서는 직언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비공개 비공 활동하고 이런 종교계 부분들이 위주로 다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란영 여사는
김 후보를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약간 대체자 역할도 하는데 예. 아주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가 못 가진 부분, 취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간 이원화된 지금 캠페인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배우자 씨를 통해서 지난 대선도 그렇더니 이번 대선도 매우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을 이른바 약간 우리가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나요? 예. 실수를 방지하거나 혹은 어떤 실책들이 나오는 거를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그 팀 플레이를 통해서 제어한다. 아마 그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김혜경 그 설라영 여사는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라도 해서 지지율의 좀 네, 반전을 그렇죠. 좀 판세의 반전을 꾀야 되는 상황인데.